6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과는 차별화 가능한지 탑픽 종목들 좀 뽑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봅니다. 자, 먼저 김진욱 파트너께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예, 뭐 지구가 둥글죠, 여러분. 사실 시장도 사이클이 있습니다. 시장에 도는 사이클을 저희가 원으로 봤을 때 사실 앞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많은 악재들이 또 일시적인 시장의 조정을 가져왔지만 어쨌든 시장에 도는 패턴 그리고 파동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론에 좀 입각해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요. 일단 6월 뭐 FOMC 말고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일단 G7 정상회의도 있고요. 이번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참여를 초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국과 일본, 미국의 정상들이 또 만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요건들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기후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정상회담을 같이 좀 동반 진행하면서 후에 있을 FOMC에 대한 내용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우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뭐 매번 그렇지만 6월 FOMC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. 특히나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에 어느 정도 드라이빙을 좀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6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의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 실물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고 본다면 기대감적으로는 조금 그 강도가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다만 6월 18일이 미국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.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아마 충격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론들이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소 FOMC의 결과에 대해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약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. 자, 넷마블부터 들어봅니다.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셨는데 네. 어떤 친구 따라가나요? 넷마블이 친구가 있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넷마블의 대표와 또 혈육 관계가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 뭐 친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넷마블을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순환이 일단은 소비재 쪽으로 계속 차츰차츰 이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동되고 있는 이 소비재 시장, 특히 이제 원자재에서 소비재 쪽으로 넘어오면서 주도주를 조금 소비재 쪽으로 좀 맞춰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지금 자회사 잼시티라는 회사가 지금 스펙 DPCM과 합병 후에 미국에 지금 상장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쿠키잼이라든지 그리고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 뭐 이런 게임들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 구글 플레이 미국 10대 게임 퍼블리셔로도 좀 선정이 됐던 만큼 이슈가 좀 있었던 회사고요. 넷마블이 일단 1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여기에 좀 가시성을 더해주는데 매출이 5,704억, 영업이익이 542억 원, 당기순이익이 619억 원.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% 정도 그리고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4.3%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넷마블이 이 소비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컨텐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활동 부분에서 게임 쪽으로 좀 이동하는 매수세를 좀 가지고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입니다. 해외 매출이 4,024건인데 전체 매출의 71% 수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상장과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 계속 호재들이 좀 다스리고 있다. 그리고 6월 달 새롭게 출시하는 제2의 나라라는 게임도 지금 현지 뿐만 아니고 뭐 해외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인기를 몰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핵심 부분은 하이브의 지분을 18.72%를 가지고 있죠. 넷마블이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가 다시 신곡 버터라는 곡을 내면서 101개국 거의 뭐 차트를 석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. 또 여기에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의 인수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소속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요런
유명한 아티스트를 데리고 지금 아마 엔데믹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부분까지 어떤 콘서트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상당히 좀 크게 매출 증대에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준다면 추가적으로 넷마블의 주가 매출도 함께 좀 늘어날 수 있다. 뭐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듯이 지금 5월 18일부터 기관들이 계속 연일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. 자, CJ ENM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네. 파죽지세라고 적으셨습니다. 네, 우리가 보통 이제 파죽지세라는 말은 어떤 강한 힘이 선도에서 무언가를 막 계속 밀고 나가거나 뭐 어떤 강한 팀이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파죽지세로 승리했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CJ ENM 같은 경우에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는 어떤 가치주의 형태가 보면 직접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좋지만 계열사라든지 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증대됐을 때 그런 상승의 힘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. 넷마블의 지분을 21.78%나 가지고 있습니다. CJ ENM이. 그래서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백신 보급이 되고 집단 면역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대부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서 매출을 상당히 비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크게 좀 악재를 딛고 일어설 만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활개를 더 띨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 매출 부분이 사실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도 상당히 좀 성장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. 사실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이뤄낸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런 말이 돌 만큼 CJ ENM의 매출은 상당히 괄목상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을 2분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것이 있냐? 자, 일단 오프라인 쪽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통 미디어라든지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데 이번에 이제 CJ ENM이 실적을 좀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광고 부분이 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통 코로나 때 집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문화 자체가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배달 문화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좀 크게 증대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. 그런 만큼 집 안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CJ ENM 같은 경우는 매출에 좀 상승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IPTV 집에 다들 보실 겁니다. 아마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형 3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KT, LG U+, SK 브로드밴드 이런 IPTV를 보시면 넷플릭스가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영화라든지 콘텐츠 뭐 방송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런 IPTV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 영상들을 보급이 또 이루어졌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비용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출을 했던 모양입니다. 하지만 CJ ENM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컨텐츠 비용을 좀 올리려는 움직임이 좀 최근에 있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을 대변하듯이 마찬가지로 CJ ENM 같은 경우에도 5월 17일부터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. 사실 이 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IPTV 쪽과 CJ ENM 쪽, 뭐 물론 결론이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도래됨과 동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,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따라 강당 같지만 어차피 이런 것들을 파죽지세로 좀 몰고 갈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런 주가의 바닥권에서 들고 일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상승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다.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을 좀 두고 본다면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장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